원장님 오늘 그 평가 공부할 건데 네. 평가 매뉴얼을 우리가 1번부터 쭉 보기 전에 네. 평가 업무의 이해라고 제가 만든 게 있거든요. 네. 요거를 한번 먼저 보면서 저랑 같이 얘기를 해요. 네. 예, 그러면 자 평가라는 게 제가 전에도 말씀했죠. 공단이 어떻게 보냐면요.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함으로써 어르신 질 향상에 기여해서 법령이나 규정 등 장기 요양 기간이 준수해야 될 사항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평가에는 뭐 우리가 보면 장기 요양법의 운영 규정이 있어야 된다. 건강 검진을 받아야 된다. 뭐 소방 시설이나 환경 이런 거를 다 갖춰야 되는 법이나 운영 어떤 규정들 같은 거를 다 평가 항목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노인복지법에 있는 시설과 인력을 갖춰야 된다. 네. 뭐 노인 장기요양법에 있는 뭐 수급자가 들어왔을 때 계약을 하고 뭐 급여 계획을 통보하고 해야 된다. 뭐 또 있고 뭐 거기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근로기준법에도 있는 거 있죠. 인력 기준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 네. 요거 아세요? 네. 읽어보셨어요 이거? 네. 읽어봤는데 외지는 못했죠. 예. 아 구체적으로. 외우지 않아도 뭐 읽어보셨을 예, 때 다 네, 이해가 네. 갔어요? 네네. 어. 어려운 점은 조금 있긴 있었죠. 예. 그래서 그래서 이해가 안 된다. 다 몰라도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 방법 등에 대한 고시 네. 꼭 읽어보셔야 돼요. 네. 이것도 있고 전문 사항도 있습니다. 예, 그래갖고 평가가 공단에서 이러한 항목들을 평가 매뉴얼로 만들어서 어떻게 했어요? 평가 기준을 제시한 거예요. 그죠? 네, 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평가 매뉴얼을 정확하게 봐야 되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 기관이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자, 평가에 있는 항목들 있죠. 네. 평가 매뉴얼에 보면 크게 5가지 항목으로 나눠져 있대요. 네. 크게 불러서 네. 예, 기관 운영에 한 거, 운영에 관련된 거, 뭐 네. 운영 규정이 있느냐, 네. 급여 제공 지침이 있느냐, 뭐 게시를 했느냐, 뭐 지금 여기 다 돼 있네요, 그죠? 네. 예, 그리고 환경 및 안전인데 환경은 뭐 어르신의 안전에 맞게끔 여기도 다 설치돼 있죠. 소방 시설 돼 있고, 당연하죠. 소화기 있고, 네. 안전바 있고, 벨 있고 다 있죠. 네. 저기 네. 벨. 네, 다 있으시죠. 네. 네, 그리고 뭐 수급자 권리 보장, 뭐 알 권리를 보장해서 네, 하는 거 저기. 안내하는 거 다 네. 있고요. 그다음에 급여 제공 과정, 급여 제공 과정이 네. 어떻게 FM대로 하시나요? 표준 그 평가에 있는 기준대로 수급자가 들어오면 탁탁탁탁 평가에 맞게끔 하시나요? 뭐 100%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거의 그러니까 네, 하고 가장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게 뭐 급여 개시 전에 네. 오시는 날 네. 바로 할 수가 있어요? 공단 네. 그 오시는 사전에 오시는 상담 왔을 때부터 저희는 시작이 돼요. 아 미리요? 네. 음. 그때부터 이제 그 상담 노트를 만들어서 그 밑에 예, 보호자님께 담비, 이제 예. 요러요러한 순서로 진행이 되니까 어떤 서류를 어떻게 하시고 또 준비물은 뭐고 그리고 장기요양 그 공단에서 발급받은 서류에 대한 얘기라던가 이런 걸 미리 그러니까 다 그럼 입소 전에 원장님은 미리 네. 다 하고 네, 네. 그러면 충분히 급여 계획을 입소 전 그러니까 네. 미리 계획을 세우죠. 개시 전에 미리 다 세우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럼 급여 계약까지 하고 급여 제공 계획서까지 드리는 거죠. 네. 바로 아 바로 드리고 네. 3년치 고치기 힘드니까 아, 네네. 항상 그렇게 하시죠. 이게 왜 네. 여름 방학에 숙제 첫날 네. 막 엄청 방학 많이 남았으니까 네. 아직도 멀었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네. 평가라는 거는 매일 그리고 바로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전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평가에서 기간에는 평가 네. 업무에 맞게끔 업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록을 해두셔야지 네. 나중에 이거 못 고쳐요. 나중에 3년치를 보고 고칠 수 있는 게 있고 고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평가의 업무를 알고 그 메뉴대로 업무를 하시면 돼요. 네. 그렇죠. 그리고 상담도 뭐 평가에 맞게끔 때마다 하고 사례 관리도 하고 네. 건강 검진도 받고 네. 그 머릿속에 있나요? 아니면 여기 업무 플로우가 있나요? 업무 플로우 해놨죠. 아, 업무 플로우를 다 해서 네. 그때쯤은 다 하게끔요. 네, 네. 예. 그걸 평가를 가지고 정리하셨네요.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기관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올림픽 나가도 어떻게 해요? 그날 하루만 평가하죠. 네. 하루만. 네. 그럼 어떻게 해요? 평가 날 이걸 다 증명을 해야 돼요. 누가 해야 돼요? 뭐 우리 그쵸. 담당 직원이나 예. 내가 다 해놔도 증명을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증명을 하셔야 돼. 네, 증명 예. 평가 날 증명을 하셔야 돼. 증명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미리 준비 예.
순서에 맞게. 예, 예. 그리고 또 이게 맥점이 있어요. 맥점이 뭐냐면은 거꾸로 얘기하면은 평가 날은 언제예요? 하루예요. 그날이죠. 당일. 예. 기관 입장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고 말씀드리면요. 원장님처럼 평가 매뉴얼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평가에 맞는 업무 지침과 분장과 업무 프로세스가 있어야 돼요. 네. 그게 다 있으시죠? 네네. 그게 있어야지 내가 원장님이 신경을 안 써요. 한번 이렇게 딱 세팅을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직원들이 알아서 하죠. 프로그램화 된 거죠. 뭐. 네, 그렇죠. 그렇게 시스템. 해야 돼요. 네. 평가를 증명할 때 누가 증명했어요? 그게 이제 저하고 네. 시설장님하고 둘이. 그러면 원장님하고 시설장님이 업무하고 어디 기록이 있고 뭐가 있는지 다 아셔야 되는데 그거 다 아시고 하셨나요? 그렇죠. 몇 개? 준비 이제 1번부터 네. 필요한 서류들을 다 차곡차곡 준비해놓고요? 네. 이렇게 칸을 만들어서 요쪽 칸은 네. 1번부터 몇 번 이렇게 네, 해놓고. 그렇게 하셨. 그러면 평가자가 평가하기 좋게 준비하셨죠? 그렇죠. 네. 평가자가 평가하기 좋게 증명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이런 건데 그럼 평가에 대해서 제가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팩트기 때문에 평가에 대한 그 고시가 중요하거든요. 네. 예, 그걸 한번 읽어보죠. 그 중에서 제가 이제 발췌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것만. 예, 요 중요한 것만 한번 원장님이 한번 읽어보시죠. 제 2조 평가 일반 원칙 어떻게 되죠? 평가는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실시한다. 객관적이란 건 뭐예요? 네. 매뉴얼대로 한다는 거예요. 아, 매뉴얼. 그렇죠? 그렇죠. 매뉴얼에 없는 거를 내가 마음대로 평가하면 주관적인 거잖아요. 원장님 평가 받았을 때 매뉴얼대로 해요? 매뉴얼에 없는 것도 평가했어요? 했는데요. 그건 잘못된 거죠. 뭐 매뉴얼에 없는 걸 뭘 평가했어요? 없는 거를 예.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위험물에 대한 거에서 예. 저는 이렇게 진열을 하는데 어르신 위험물질이요? 작품을 네. 어르신 작품을 예. 진열을 하는데 그걸 어떤 방법으로 진열을 해야 되겠어요? 그 핀을 이용해서 예. 이렇게 깊게 이렇게 꽂았거든요. 스티로폼으로. 예. 그랬더니 그게 안전하지 못하다고 다칠 수도 있다. 그거는 제가 봐도 조금 심하네요. 그죠? 제가 잘못했나요? 아니에요. 평가자가 좀 그래서 저희 너무 깊게 본 것 같아요. 홍키파라든가 뭐 저 홍키파 있잖아요. 모기 저것도 안 되죠. 그런 건 안 네, 했죠. 안 되는데 근데 제가 핀셋은 제가 봐도 너무 한 거고 그런 거는 정말 그렇다 그러면 웬만하면 봐줄 텐데 아니면 모든 기간에 핀셋 한다 그러면 제가 보면 100%다 걸립니다. 그렇죠? 네. 제가 요양원 저 센터 돌아봐도 핀 안 꽂은 게 없어요. 네. 여기서 말하는 객관적인 방법이란 거는 매뉴얼대로 한다. 네. 예, 근데 그 매뉴얼에서 깊이가 있어요. 평가자 깊이가 있겠지만 그거는 뭐 그래서 그런 말도 있어요. 평가자에 따라서 어떤 분이 복골복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옛날에 그랬는데 저는 그게 많이 객관화됐어요. 평가 네. 매뉴얼대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평가자에 대해서 깊게 보느냐 얕게 보느냐 그 수준은 있다고 봐요. 네, 네. 그렇죠. 그다음에 또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실시한다는데 같은 지역에는 평가 안 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저희도 경인 지역에서 그리고 두 명이 오는데 둘 다 같은 소속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는 저희 건데. 세 분이 오셨는데. 예, 그렇죠. 외부 전문가도 오고.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서 객관적이라는 건 뭐냐? 평가 매뉴얼대로 한다. 그걸 보시면 되고요. 네. 자, 그다음에 평가의 방법 및 평가의 절차 및 방법이 있거든요. 요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원장님이. 1번만 한번 읽어보세요. 1번. 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하 공단이라 한다는 네.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별로 3년마다 정기 평가를 실시한다. 자, 이게 뭐냐면 급여의 종류별로 3년마다 실시한다 그랬죠. 네. 그럼 급여 종류가 뭐가 있어요? 시설, 시설이나 재가. 주간보호는 아니 제가. 네. 재가인데 재가를 또 나눴어요. 어떻게 네. 나눴어요? 끝자리 짝수 홀수로 나눴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시설, 재가 짝수 홀수. 그래서 3년마다 보는 거죠. 네. 올해 2021년도에 시설이 받죠. 네. 내년은 재가 짝수. 내후년은 재가 홀수. 홀수. 네. 그래서 3년마다 보신다고 보고요. 여기서 이제 시행세칙이라고 세부적인 거를 한 번 더 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정의 1번 한번 읽어보십시오. 원장님이. 평가 기준이라 함은 급여 예. 종류별로 장기요양 급여가 적정하게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별표 장기요양기간 평가 매뉴얼과 별표 2
장기 요양 1번이었네요. 장기 요양 기간 평가 조사표 이하 평가 조사표라 한다를 말한다. 그렇죠. 그럼 평가 기준이란 건 뭐를 해야 돼요? 평가 매뉴얼을 보고 평가 조사표에 체크해야 되죠. 네. 네. 그럼 평가 조사표에는 YN이죠. yes, no? 네. 네, 그죠. YN이죠. 네. 했다 안 했다, 안 했다죠. 했다. 네. 그럼 잘했다 못했다 조금 잘했다를 평가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죠. 네.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못했어요는 어떻게 돼요? 주관적인 거죠. 네.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평가를 해요? 했나 안 했나? 예, 맞아요. 있다 없다? 예, 뭐 이런 있다 거죠. 없다 했냐 안 했냐가 해요. 그래서 이것도 객관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공단이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는 좀 그런 게 있었어요. 뭐 2015년에는 그 원장님들이 그런 말 했어요. 평가는 복갈복이다. 평가자를 잘 만나야 된다. 예, 근데 지금은 제가 볼 때 안 그래요. 대부분 평가 매뉴얼대로 하고 평가 조사표에다 그대로 해요. 그죠? 원장님도 아까 그 깊이만 있을 뿐이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평가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평가 매뉴얼을 정확하게 읽고 네. 평가 조사표대로 체크를 하면 돼요. 그죠? 네. 자, 그다음 3번 평가 계획의 수립 한번 읽어 보시죠. 공단은 연도별로 장기 요양 기관 평가 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네, 고시 그냥 읽어 보세요. 의한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공단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매년 평가 계획을 수립해요. 그럼 매년 평가 매뉴얼이 나오는 거예요. 네. 평가 매뉴얼이 매년 나와요. 근데 바뀔 수 있는 게 많지는 않겠죠. 거의 기본 틀이 있을. 계속 바뀌어 왔어요. 여태까지 바뀌어 왔는데 거의 틀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네. 쉽게 얘기하면 2020년과 2021년도에 시설 급여가 좀 바뀐 걸 보면은 2020 내년에 제가가 바뀔 게 좀 나와요. 뭐냐면 시설에는 감염병 관리가 강화됐어요. 그럼 그게 좀 강화되겠죠. 그리고 그 교육에 노인 인권 교육에 대한 것만 아니라 직원 복지 교육에 대한 것도 강조됐어요. 직원에 대한 거. 네. 그리고 소독에 대해서도 시설은 자체 소독을 인정해 줬는데 아마 주야관도 지금 자체 안 소독할 돼요. 거예요. 네. 네. 시설은 어떻게 되냐면 전문 업체한테 무조건 맡겨야 된다 그랬어요. 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바뀌었어요. 3월부터인가? 그래요? 바뀌었어요. 네. 그리고 일상생활 소독을 무조건 하게끔 돼 있고 네. 매일매일. 지금은 평가 기준이 없죠. 여기 일상생활 소독 안 하잖아요. 근데 시설은 매일매일 일상생활 소독을 하는 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주야관도 또 영향을 받을.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조금씩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자체 소독 매일매일 하고 있어요. 예, 당연히 해야겠죠. 근데 네. 이제 기록을 하라고 이제 공단은 나와 있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보실게요. 평가 대상 기간에 대해서 보시죠. 평가 대상 기간 요거 한번 1번 읽어보시죠. 평가 대상 기간. 예. 평가 대상 기관은 평가 개시 전년도까지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제 31조 및 제 32조에 따라 지정 또는 설치된 장기 요양 기관으로 한다. 이 전전전도까지 설치된 장기 요양 기간이거든요. 네. 자, 그러면은 2021년도 시설은 전년도면 어떻게 돼요? 2020년, 19년. 2019년 말까지 설치된 기간이에요. 네. 그렇죠? 그럼 내년에 2021년도 제가 짝수는 어떻게 돼요? 2020년, 내년 22, 21, 20, 22. 20년도 12월 말까지 설치된 기간이죠. 네. 그렇죠? 요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전전년도니까. 예, 전화가 와요. 내가 그러니까 시설 예를 들면 올해 시설이 생겼어요. 그러면 올해 시설되는 걸 올해 평가 안 하죠. 그럼 올해가 2021년도 시설이 평가했죠. 네. 2022, 2023, 24년에 2024년도에 평가하죠. 네. 그럼 2024년도에 평가할 때 3년치를 봐요. 그럼 23, 2023, 22. 2022년도를 보고죠. 네. 그럼 올해 설치된 기간은 올해 기록에 대해서는 평가를 안 봅니다. 네. 뭐 무슨 말씀인지 알죠? 이걸 잘 네. 이해하시면 돼요. 네. 예. 자, 그리고 아까 제가 객관적으로 본다는데 이 평가자는 어떤 사람들이 하죠?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공단 이사장은 장기 요양 보험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이 장기 요양 기관과 평가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 요양 보험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 외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여금 장기 요양 기관 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예. 여기서 그러니까 중요한 게 외부 뭐냐면요. 평가자.
장기요양 업무를 소속하는 직원이 누구예요? 공단 직원이죠. 네. 네. 그러면 이 공단 직원이 아주 옛날에는 잘 몰랐는데 지금은 이분들은 어떻게 돼요? 매년 평가를 해서 공단에 나가죠.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이 나눠도 1년에 몇십 개 기간은 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고 그렇죠? 그럼 이분들이 지금쯤은 어떻게 됐어요? 전문가가 됐겠죠. 네, 전문가가 됐어요. 어떻게 전문가가 됐냐? 자꾸 하다 보니 네, 노하우와 노하우가 생겼는데 나쁜 방향으로 생각하면은 어디는 부실할 거라고 딱 아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냉장고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건 뭐 네. 당연히 다 잘 됐을 거라고 하는데 잘 안 됐을 건 어떻게 해요? 창고 뒤쪽을 가본다든가 그쪽에 있는 물건이라든가 어르신 냉장고라든가 뭐 그런 거 있죠. 그다음에 뭐 그 안전 소켓도 네. 보이는 데는 다 됐겠죠. 어디는 의자 뒤에도 밀어보고 안 된다. 그러니까 어디가 안 돼 있는지 잘 아니까 이분들이 고수가 됐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렇지만 평가받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3년에 한 번 받으니까 고수가 아니에요. 네, 허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철저하게 이제 고수에다가 매뉴얼대로 하는 거죠. 잘하는 거. 그러니까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럼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그러면 평가를 잘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여기에 대한 원리를 알고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분은 누가 나와요? 외부 평가자 나오셨죠? 네, 외부 평가자 현장만 보죠? 네 현장. 현장을 관찰하는 거 그 관찰 항목 주로 보신다고 보면 돼요. 예. 네, 선생님과 저희 어르신들. 그렇죠. 면담하고 네. 다 하셨죠. 예. 그걸 보시면 되고 자 평가 실시는 어떻게 해요? 평가 실시한 다음에 이거 한번 읽어보시죠. 평가 실시에서 장기 요양 기관의 장 또는 관계자는 평가 실시 후 평가 별표 2 평가 조사표를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평가 조사표에 있냐 없냐 그거 체크하고 그대로 하죠. 네. 원장님은 평가 받기 전에 평가 조사표 한번 체크해 보셨어요? 내가 그 해봤죠. 몇 번이요. 10번. 근데 점수가 어때요? 틀려요? 실제 받은 거하고 해본 거하고? 점수는 저희가 매겨보지는 않았고요. 그러니까 평가 조사표 하면 점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네. 평가 조사표 그럼 그렇게 했을 때는 B 정도 이상 나왔죠.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못 맞았죠. D 아. 맞았어요. 저희. 근데 0.002 정도 예, 모자라가. 어쨌든 그게 무슨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했는데 찾아낸다는 거죠. 복병이 나온 거죠. 네. 말하자면. 복병이 나온 거죠. 그 복병을 없애려면 어떻게 되죠? 이게 달달 외우거나 확인 또 확인 그리고 평가 매뉴얼을 잘 숙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맞아요. 이게 평가가 아직 멀었어. 저희 좀 그랬거든요. 나름대로 준비한다고 했어요. 근데 아직 멀었어. 이러다 보니까 방심이 낳은 결과물. 자, 평가 때는 요양원이 한번 깨끗해져요. 완전 다 뒤집었어요. 정말 네. 도배하고 뭐 사다 오고 가구 냉장고 다 완전 옮기고 그렇게 해야 돼요. 또 미비한 거 더 환경 미화를 위해서 화분도 사다 놓고.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평가 제가 얘기했죠. 평가 조사표 한다고 했죠. 평가 지표 적용 기간 요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평가 지표 적용 기간은 공단이 고시 제3조 제2항의 평가 지표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 지표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네. 3년치를 봐요. 무조건 평가는. 예? 3년치를 보신다고 보면 돼요. 그 과거 거는 안 봐요. 왜? 그 전도 평가에 속했잖아요. 과거 거까지 본다는 건 뭐예요? 소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건강검진을 못 받았는데 또 과거 걸 또 본다면 또 소급이 되니까 소급을 절대로 안 해요. 제가 옛날에 이것 때문에도 했어요. 3년치를 딱 보니까 평가가 내가 설치한 기간이 언젠지 3년치를 보니까 잘 체크해서 3년치만 준비해라. 예? 아예 안 본다고요? 예, 그거 중요한 거니까 요걸 또 새로 설립한 기간이라든가 그 시점에 따라 틀릴 네. 수 있어요. 또 새로 인수한 기간이라든가. 네. 예, 그래서 하고 90%가 3년인데 3년 범위를 벗어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쩔 수 없는 게 있어요. 경력직. 요거 한번 쭉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네. 요 제목만 읽을까요? 자, 평가 목적이 뭐라 그랬죠, 원장님?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함으로써 예. 어르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는 거, 기여하는 거. 네, 공단 입장에선 그렇죠. 네. 그렇지만 우리 받는 사람 입장에서 뭐예요? 받는 사람 입장에선 그
평가 매뉴얼대로 항상 업무를 하다가 평가 날은 어떻게 해요? 초긴장. 예, 그날만 열심히 해야 될 게 있죠. 그날은 당연히 열심히 해야겠죠. 청소도 뭐 제가 맹점이라 그랬죠. 네. 평가는 하루만 본다는 거예요. 그 맹점이라는 게 뭐냐면은 정말 없으면 그날만 빌려와도 돼요. 예, 그날만 빌려와도 돼요. 그날만 안 해도 돼요. 예, 그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평가 계획은 매년 나온다 그랬죠? 네. 한번 읽어봐 주시죠. 연도별로 평가 계획 수립.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같은 경우는 원장님은 2020년도에 받았죠. 네. 그럼 2019년도에 받은 사람은 2019년도 평가 매뉴얼을 갖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 네. 바뀌었는데. 그렇죠. 그걸 모르는 분들이 있어. 2020년도 거를 기준으로 평가 업무를 해야 돼요. 매년 네. 바뀐다는 거예요. 네네. 예. 그걸 이해하죠. 그러니까 거꾸로 하면 원장님은 또 내년에 이제 제가가 내년에 짝수인데 내년에 안 받죠. 네. 근데 내년에 평가 매뉴얼이 바뀌었어. 네. 근데 그걸 모르고 또 2020년 거 기준으로 또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왜냐면 평가 매뉴얼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고시. 그 달부터 적용이 되는 네, 거예요. 예. 평가 받을 때. 그래서 그걸 좀 평가 매뉴얼이 바꿔도 잘 아셔야 돼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옛날 얘기를 가지고 와서 하시는 분들이. 예. 자, 평가 공고는 그래서 30일 전에 공고가 나와요. 평가 메뉴 계획이 그죠? 예, 30일 전에 하기로 돼 있어요. 평가 공고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쉽게 하면 매년 평가 매뉴얼이 나오는데 30일 전에 평가 매뉴얼이 나온다. 그럼 보통 2월 달에 네. 나오고 3월 달에 평가를 네. 본다 그랬죠? 예. 3월 달부터 예. 시작. 그래서 평가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가 게시하고요. 평가 대상도 말씀드렸죠? 네. 예. 자, 중요한 건 뭐예요? 평가 통보는 언제 해요? 7일 전에요. 7일 전에 하는데 2021년도 시설에서는 뭐가 바뀌었냐면요. 네. 상반기, 하반기를 안내해 줬어요. 좀 친절해졌네요. 그렇죠. 이거 안 해주면 원장님들 뭐 정말 긴장돼요. 그렇죠. 내가 봐도 이건 해줘야 돼요. 네, 맞아요. 내가 최소한 상반기인지 하반기는 가르쳐줘야지. 그리고 평가 매뉴얼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평가 매뉴얼이 나온 걸 가지고 어떻게 새로 나왔어요. 그럼 네. 평가 매뉴얼 박- 대로 그대로. 평가를 하죠. 네, 그럼 평가 네. 매뉴얼 없어진 건 어떻게 해요? 안 해야죠. 그렇죠. 평가 매뉴얼에 새로 된 거는 신경 쓸 필요 없죠. 맞아. 아주 옛날에 과감하게 던져버려요. 제가 평가 매뉴얼에 없어진 거 했더니 평가 매뉴얼에 없어져도 야 이건 내 걸 옛날 거로 본다고 과거에는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제가 보니까 유튜브도 많고 케어포도 있고 많은 데도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평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요. 네. 지금은 공부할 기회가 많아요. 어디 원장님 보시면은 유튜브에 보시면 많이 있죠. 평가 교육하는 거. 네. 혹시 케어포 거는 보셨나요? 열심히 보죠. 케어포도 열심히 보고 저희 운영 규정도 케어포 거를 그 기본으로. 저는 제가 이제 유튜브에 올려놓을 때 제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팩트예요. 네. 팩트하고 저는 원리를 올려놓으려고 해요. 원리를 아셔야 돼요. 왜냐면 이 고시나 법이 계속 바뀌거든요. 원리를 아셔야 돼요. 원리를 알아야지 응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원리를 하셔야 됩니다.